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15%,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39%, 나스닥 지수 플러스 0.76%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었는데요. 미 상무부는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고 증가율로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페드가 발표한 10월 산업 생산도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6%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 호조에도 미 국채금리 상승세는 제한된 모습을 보였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해 1.63% 선에서 거래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채 가격에 선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주요 기술주들이 양호한 모습의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페드가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서기 위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FOMC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매파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은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월마트, 홈데포 등 대형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점이 또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기 매출 1,405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1.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좀 3분기 호실적으로 발표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디지털 판매 부문 증가율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이렇게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반대로 이 홈디포, 네, 홈데포는 이 3분기 매출이 36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8% 증가했고 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하면서 월마트랑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 WTI 네, WTI 12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0.12달러, 마이너스 0.15% 하락한 80.7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아무래도 국제원유 공급 증가 기대감에 이렇게 약보합에 마무리되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좀 기술주들도 한번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반등해주면서 전혀 흐름에 이상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테슬라와 같이 지금 뭐 전기차 쪽 너무 좋죠. 리비안도 상장 이후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15% 넘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흐름이 매우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루시드 그룹 어마어마하죠. 주식나가 매일 이때 20불 때 너무 좋아해서 제 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으니 꼭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야기했던 종목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 챙겼다고 자랑해주시고 감사 인사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아직 끝이 아니죠. 네, 한번 쭉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지켜봐야죠. 어차피 미국 종목은 장기 투자라는 거. 네,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그 실적 그것도 냈지만 이제 또 첫 번째 차량 예약도 끝났고 2022년 생산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렇게 2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루시드 시총이 포드 시총을 추월했어요. 대단하죠? 포드 시총이 790억 달러인데 지금 GM이 그리고 909억 달러고 거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3분기 실적도 발표했었고 한번 앞으로의 흐름 또 어떻게 끌고 갈지 기대가 됩니다. 실제 차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무척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빵주라고 보는 곳에서는요. 사실 뭐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좀 상승한 반면에 아마존이랑 알파벳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흐름에 전혀 문제 없었던 그런 장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괜찮았죠? 퀄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시간 외에서까지 해서 정규장에서도 바로 그냥 7.89%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애플과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PC용 칩 시장 진입,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또 큰 폭으로 상승해줬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네, 이렇게 흐름 전혀 이상 없죠. 지금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열심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뭐 많이 이제 신고가를 다시 가기도 하고 흐름이 너무 좋지만 한국에 있는 반도체주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너무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죠. 소부장이 지금 쭉쭉쭉 신고가 경신해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금 정고점을 어떻게 다시 정고점만큼 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흐름을 좀 좋게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그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뭐 로블록스도 여전히 우리 또 메타버스의 대표였죠. 로블록스 게임즈 우리가 이걸로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룰루레몬이라든가 네, 유통 쪽 흐름 괜찮고 근데 아쉬웠던 건 이제 항공 쪽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보잉 역시 알래스카 항공이 72대의 여객기를 주문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3.13%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아직 항공주는 좀 쉬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지금 흐름, 지금 눌림목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 세상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혹은 포스트 코로나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또 이제 기저 효과로든 뭘로든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대신에 너무 기대감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라 하방에서 천천히 줍줍하는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 쪽 흐름 너무 좋습니다. 자, 사실 이제 또 완성차, 우리나라 뭐 완성차, 기아, 현대차 흐름이 뭐 최근에 좀 공매도 영향도 있고 해서 기아 같은 경우 공매도 영향으로 좀 쑥 빠지기도 했지만요. 전혀 걱정할 거 없죠? 네, 우리 어차피 중장기로 보는 것이고, 우리의 현대차랑 기아도 지금 뭐 이렇게 완성차로서의 그런 것만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전기차나 수소차의 역할로 인정받는 그날이 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제 힘든 주주님들, 요즘 대형주가 막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힘들어하는 주주님들 많으신데 그래도 꼭 버티셔서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장 어제 사실 좀 좋았다가 종가에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랬죠. 왜냐? 기관이 매도를 좀 줄여서 쭉 끌어올려주다가 같이 끌어올려주다가 종가 부분에서 다 매도를 했죠. 그래서 5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쭉 밀었는데 다행인 건 외국인이 오전에는 매도했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100억, 200억 사더니만 종가 6,400억까지 이렇게 쭉 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으로 잘 유지하면서 어쨌든 한 차례 좀 쉬어갔지만 좀 오늘 하루 더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장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3,000포인트만 넘으면 계속 개인들의 매물량도 많이 쏟아지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갈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실 좀 붙어줘야 3,000포인트를 뚫어주는데 그게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올라왔을 때는 수익도 실현하면서 또 현금 확보해놨다가 또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잘 천천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오히려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혹은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고 많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리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또 셀트리온 가족들이 힘을 내면서 이제 좀 바이오 쪽 바닥에 있는 바이오 쪽들도 힘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견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도 좀 하루빨리 이렇게 코스닥처럼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장도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해요. 자, 와, 정말 게임주 어제 또 날랐죠?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등 정말 끝나지 않는 지금 게임주의 흐름 여러분들 꼭 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없으신 분들 지금 막 이렇게 고점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에 막 들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조정이 왔을 때 한 번씩 눈여겨봐서 꼭 계속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유한타증권 주식누나 계좌 개설하시고 주식누나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우리 오늘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열심히 또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